안녕하세요. 정밀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IM이라고 하는 회사 볼게요. 여기 보시면, 황 선생님, 무더운 날씨에 건강 체력 관리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덥지만 에어컨 밑에 써 있어서 그렇게 덥진 않은데,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차트 분석 존경스럽지 뭐 존경할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제가 오래 하던 일이라서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광고는 끝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IM 차트 분석 부탁합니다. 오늘 중으로 가능한지요라고 이렇게 시청자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 일원으로 IM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가 분석을 할 땐 늘 황 대표가 말씀드리지만 차트 분석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내재적 가치만 가지고 또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에서는 항상 이야기가 오가고요. 또 대외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율이라고 하는 중요한 변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성향, 그 다음에 지정학적 위치, 여러 가지 기타 등등에 의해서 주가는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분위기가 좋아도 만약에 지금 윗동네에서 즉 북한 애들이 이상한 또 핵실험한다 이렇게 되면 또 지정학적 위치에서 또 주가가 또 출렁거릴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아주 단골메뉴였었죠.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러려니 하죠. 워낙 그 경제적 차이가 나고 군사력 차이가 있어서 그런 면은 요즘 시장에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정학 위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또 특이사항이니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IM하고 그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 있는 게 아니라 분위기가 안 좋으면 일제히 폭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이슈라고 하는 거죠. 작년에 우리가 겪었지만은 코로나라고 하는 복병을 만났잖아요. 엄청난 복병을 만났지만 반대로 여러분들 잘 아시기면 작년에 그 3월에 이렇게 곤두박 쳤다가 주가가 오히려 그때부터 탄력적으로 올라오잖아요. 근데 주식이 올라오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시장에 자금도 엄청나게 풀려 있고 뭐 이런 면에서 유동 면에서도 굉장히 풍부하다. 주가가 그다음에 앞으로 부양에 대한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이루어지는 뭐 기대감, 기타 등등이 반영이 돼서 주가는 오히려 더 세게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IM을 한번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IM 차트를 보시면 일단은 보게 되면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주식을, IM이라는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저항대가 굉장히 눈에 잘 보여야 될 것이고, 반면에 지지대를 봐야 되겠죠. 이 얘기는 저항대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자리에 걸린다면은 청산에 대한 개념 때문에 저항대를 보는 거고, 지지대를 보는 이유는 바로 대응 때문에 그렇죠. 어떤 대응이냐면은 비중을 줄이거나 비중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자르고 나와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대응에 대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저항대, 지지대 이렇게 형성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IM은 지금 보다시피 저항대가 눈에 띄게 하나가 보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보게 되면 1, 2년 사이에 만들어진 저항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2011년 정도에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2015년, 16년에 이렇게 지지대가 형성이 돼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 깨졌어요. 언제 2018년에. 그리고 반등을 했지만 거기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열심히 달려와서 2,000원을 약간 넘는 자리, 이 자리, 가격을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얼마냐면 2,400원께 이 자리를 극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주가 분석을 하는 이유도 차트 분석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런 지점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의미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이 살피는 거죠. 그러면 IM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지금 주가는 어쨌든 2,400원을 안착을 하지 못하면 대추세에 지금 저항을 걸려서 이렇게 주가는 탄력적이지 못하고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당연히. 반면에 지지점이라든지 흐름에 지지는 있는지를 봤을 때는 또 이 자리가 또 보이죠. 어떤 자리가 보이냐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우상향으로 올라오는 이 그림이 또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탄력적인 이 흐름을 우상향으로 올라오면 또 깨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2,400원이라고 하는 저항과
그 다음에 지금 올라오는 이 흐름에 대한 지지가 남아있는 이 자리를 보게 되면 약 한 1000원대가 되죠. 그럼 지금 1315원인데 이 1000원대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것마저도 만약에 1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마저도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서 가격대를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재 한 935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주가 위치에서 한 30% 정도 되겠죠. 이 자리를 하위 이탈해서 만약에 주가 이렇게 놀게 된다고 그러면 이 전저점을 향해서 다시 한번 주가는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규 진입을 노리거나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이 930원대 정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체크 포인트가 될 가격대가 다시 한번 살피게 된다고 그러면 여기 정확히는 이 점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875원까지 약간 하회 이탈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대를. 그러면 1310원이니까 이 정도로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33% 정도의 리스크를 끼게 되는 거죠. 지금 진입을 하고 하려고 생각한다면 들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지금 여기를 이탈하지 말아야 될 거고,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이 자리 좀 더 밀려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더 어떻겠나 싶고, 만약 여기를 하회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줄이거나 자르고 나와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만큼 이 자리는 매우 중요하겠죠. 여기가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전저점의 자리를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이 가격대. 그러면 800원 약간 하회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격대가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 주봉에서도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차트가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월봉도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를 봤을 때 IM은 약간 좀 범위를 넓혀놨죠. 2,300원과 한 870원 사이에서 이 범위를 저항대도 있고 지지대를 공존하는 혼조세 구간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IM이라고 하는 주식을 지금 가격 분석을 통해서 봤지만 이것만 갖고 다 얘기할 수는 없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주가는 여기를 이기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회 이탈하고 있는지를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향후 주가가 이렇게 다시 살아날 건지 아니면 이기지 못하고 떨어질지를 차트 분석이 아닌 다른 각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한번 보게 되면 IM 중견 기업이죠. 그리고 코스닥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소형주입니다. 코스닥 IT 종합 IT 부품의 업종이 분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전일 시가총액이 858억이에요. 오늘 3% 정도 빠졌으니까 좀 더 밀려 있겠죠. 한 800억 수준 정도 유지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IM 한번 볼게요. 뭘 보냐면 아주 기본적인 거 보려고 합니다. 전자부품 제조회사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죠? 뭐 카메라도 하는 거, 렌즈 모델도 하는 것 같고요. 기타 등등 이런 걸 하는데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최근 1년 사이의 주가, 즉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작년 그리고 올해 1, 4분기까지 이어지는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조금씩 느는 경향은 좀 있어요. 그런데 보다시피 무엇인가 실적이 가시화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와서 조금 단기 순이익과 단기 순이익과 영업이익이 좀 플러스가 돌아선 건 있지만 그전에는 그다지 좋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개선이 돼서 갈지 아니면 이게 정말 힘들어서 그런 건지를 한번 보게 되면 연간 실적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소형주잖아요, 이 회사가. 근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잖아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2017년 2,400억, 그 다음에 1,900억, 2,000억,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2019년에 비해서는. 그리고 문제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는. 그래서 실적이 가시화시키지 못하니까 주가는 반등은 성공을 했으나, 그죠? 올해 2021년 반등은 성공했으나 이 자리는 한계점을 드러난 자리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우리 좀 전에 같이 봤지만 월봉만 봐도 이 한계점을 드러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가는 반등을 하긴 했으나 방향을 돌리진 못했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즉
실적을 가시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예. 실적을 가시화시켜야 뭔가가 좀 상승 쪽에 모멘텀이 있는데 이게 장사를 못하는 건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은 아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매출액 구조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돈을 못 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퀘스천을 찍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은 거죠. 저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황 대표한테 이걸 신규 진입을 해봐라 그러면 일단은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기본이 너무 퀘스천이 찍히니까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 종목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여전히 이 자리를 2,400원을 회복하고요. 회복하고 통과하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어떤 그 실적이 가시화됐는지를 확인하고 할 것 같아요. 주가가 무조건 내려와서 싸진다는 측면, 즉 기술적 분석을 보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어떤 그 자리가 하나 있으니까 추세선만 보고 들어가기는 이 기본이 너무 캐스천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모르는 어떤 시장에서 오가는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면 기로의 상장사 IM 투자한 금성축산진흥 바이오 로고 디바이스 돈 빌려 증자한다 라고 하는 거 보면 이 회사가 상승의 모멘텀을 뭔가 가져보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근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생각은 지금 축산진흥을 대상으로 50원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 공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요거는 이게 만약에 그 실적에 대한 내용이 기본이 바탕이 돼서 먼저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고려를 해보겠지만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해서 어쨌든 간에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어가지 못하면 일단 퀘스천을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다면 여기를 통과하고 안착하기 전까지는 이 주식은 안 할 것 같아요. 황 대표는 여기서 아무리 이 내용이 있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지지하는 형태가 나와서 실적이 가시화 된다면 그때 접근해보는 거지,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음에 추세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 싶어요. 물론 기술적 분석으로 그동안 황 대표가 얘기하면 이렇게 기준이 뚜렷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여러 번 드렸지만, 왜 그러냐면 항상 제일 2순위가 대흐름을 바꾸지 못하는 주식은 저는 일단은 배제시키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좋았던 회사가 이거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럴 만한 힘이 없다라고 일단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지금 현재 주가를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 아까 봤을 때 우리 875원쯤 됐죠. 이 자리를 기준으로 볼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계신 분, 신규 진입을 노린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좋아서 한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정보를 갖고 황 대표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이건 괜찮아질 거야, 그런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875원이라고는 기준을 생각해 둬야 되겠죠. 그리고 올라온다면 이 대저항이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 매물 저항이죠. 그게 1750원이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2,400원대를 안착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여기서 왔죠. 월봉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그러면 가격으로 보게 되면 875원 하나, 그 다음에 1,750원 하나, 그 다음에 2,400원. 이런 가격대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죠. 어쨌든 875원을 하회 이탈해서 주가가 파동을 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자, 그래서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